여름을 괴롭게 하는 피부 고민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비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챙겨야 될 시간입니다. 네. 이 여름에는요, 도처에 피부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잡티도 생기죠. 피부도 축축 늘어지죠. 두피는 뜨거워져서 두피에 있는 이제 그 털, 머리털 막 많이 빠지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피부를 공격하는 주범을 알아보고요. 색소 질환하고 얼굴의 탄력을 꽉꽉 잡아주는 법, 그리고 모근을 잡아서 이 머리털이 덜 빠지는 비법까지 알려드리도록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려고 하네요. 네. 탈모 방지까지. 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얘네들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화의 주범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체 노화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도 늙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가는 세월에 우리 몸도 노화가 되는데 피부는 뭐 멀쩡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자고요. 인정. 네. 하지만 나머지 2가지는 우리가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광노화라는 거예요. 광노화는 이제 햇빛에 의한 노화인데 자외선 우리 주범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알죠. 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 진피 내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제 열노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 그러면 피부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체온이. 아니 우리가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네. 달라요? 좀 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댔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 저는 따뜻한데요? 오히려 손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요? 네, 얼굴이 반대죠? 조금 차가운 게 정상입니다. 오. 근데 요즘 날씨에는 이제 피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온도가 피부 낮아서 그럴 온도는 거예요. 그런가? 31도, 네. 네, 체온은 36.5도. 근데 이게 적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지금 우리 지선 씨가 운동을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적외선이라는 거는 자외선하고 달리 피부 깊숙한 곳까지 열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지선 씨처럼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운동에 의해서 상승하는 건 괜찮은데 네. 적외선에 의해서 상승하는 거는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막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건조해지겠네.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오. 그러면 붉어지기도 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잔주름이 생기는 게 이게 바로 열노화예요. 이러면 찜질방 한증막이 오래 있는 것도 피부에는 안 좋을 수 있나요?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우나 오래 하신 분들이요, 피부가 빨리 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그리고 광노화 연료가 나왔는데 왜 시골에 계신 할머니 분들께서 여기는 쭈글쭈글한데 속살이 뽀얗고 예쁘신 분들, 탱탱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열노화, 광노화가 된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기미잡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맞아. 기미잡티는 한 번 생기면은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너무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네. 이게 기미 사진인데요.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구름처럼 퍼져 있는 거에 이렇게 땡땡땡땡 잡티 흑자도 지금 같이 있는 사진이긴 합니다. 네. 기미는 구름처럼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인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선크림 같은 것도 안 바르고 그랬는데 요새는 양산 쓰지, 모자 쓰지, 캡 쓰지 막 이러면서 가려도 기미가 올라와.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기미 이유를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기미 환자분들한테 언제 생겼냐고 많이 물어보면 맞아요. 임신과 출산이 굉장히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 멜라닌 색소를 자극을 해서 기미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럼 출산을 4번 했으면 얼굴이 막 까맣게 올라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에? 이제 아무래도 출산 많이 하신 분들이 기미가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출산도 안 했고 이제 완경이 됐으면 기미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 자외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경 여성들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이유인데요.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한 대학병원에서 광노화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요. 자가운전을 하는 출퇴근하는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운전석에서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은 왼쪽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보다 왼쪽이 색소 질환도 더 많이 생기고 노화도 진짜, 더 많이 진짜 되더라. 그래, 진짜. 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관자놀이하고 눈 아래 부분이 최악으로 제일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여기 눈 밑에 여기가 막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경테 기미라고도 하는데 이 안경테 기미는요. 왜 이렇게 심해지냐면 눈 밑이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얇아요. 네. 그리고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탄력도 많이 생기고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미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3중으로 발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전에 말씀하셨죠. 네, 얇게 여러 번을 바르게 되면 한 번에 많이 바른 것보다 차단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처럼 막 옷에 씻기죠, 땀에 씻기죠 그러면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2시간 간격으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잘 발라라. 근데 자외선 차단제 뭘 발라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종류도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크림, 로션, 스프레이 막 이런 거 있는데 스프레이가 칙 뿌리면 편하니까 뿌릴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네. 이게요. 스프레이 타입이 넓은 부위를 뿌리는 데는 좋긴 하지만 몸에 차단 따라하잖아요. 효과가 예. 떨어져요? 좀 떨어집니다. 진짜? 아니 수영장이나 해변 가면 꼭 그거 뿌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나갈 때 해변가 나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크림이나 로션 형태를 바르고 그 위에 덧바르는 게 훨씬 좋아요. 덧바르는 용도로. 1차로 바르고 그렇죠. 마무리용으로 스프레이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러 갔는데 뭐 SPF도 있고 PA도 있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거를 발라라라는 건 없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바르는 거는 SPF 50을 항상 바르고 PA 지수도 3+ 이상 바르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이제 산에도 가고 야외도 가잖아요. 해변가도 갈 때는 반드시 긴팔, 선글라스, 그다음에 양산까지. 그러니까 긴 소매를 하든지 요즘 많이 하시는 토시를 하든지. 맞습니다. 네. 다 하라는 거죠? 그런 다? 것들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자외선 차단은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내 생활 속에 같이 있는 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광노화만큼 무서운 노화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열로 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적외선으로부터 뜨거워진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집에 이제 좀 낡은 수건들이 있을 거예요. 약간 얄팍하면서 그거를요 4분의 1로 가위로 쫙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물에다가 약간 적셔가지고요 살짝 짜줘요.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예. 그리고 야외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얼굴 뜨겁잖아요. 네. 이렇게 안 차가울 때 그럴 때는 뺨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 수건을. 네, 수건을. 그러면 온도가 서서히 낮춰지는데요. 막 얼음을 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팩 갖다 대면 안 돼요? 아이스팩? 저도 지금 냉장 안 하고 냉동을 하는 게 낫지 네. 않을까. 그렇게 되면 피부가 엄청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팩 준비를 차차차작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팁이 있어요. 집에서 녹차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녹차가 좋기는 해요. 많이 마시는 거, 물 많이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시고 이 티백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 티백에는요 비타민 C도 들어있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짜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칙칙칙칙 스프레이로 뿌려도 좋고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마 2개, 볼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정시켜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솜 네. 하는 거구나. 아니 이제 녹차 팩도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얼굴 많이 늘어지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아무래도 예 중력이 왜 자꾸 이렇게 위쪽으로 밑에서 잡아당기는지 저는 중력이 좀 위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박쥐처럼 우리 거꾸로 매달려서 자면 안 되나? 여름이 되면 더 늘어지죠. 네. 그 이유가 이 자외선하고 열 때문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피부 탄력 지키는 마사지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좋아요. 이거를 아침 저녁 로션을 바를 때 하시면 좋거든요. 좀 왕창 바른 다음에 3군데 집중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눈가. 눈가. 그다음에 팔자, 목 요렇게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이 안구 이렇게 뼈 있죠? 네, 여기를 둥글게 돌려주는 거예요. 눈썹의 뼈를 따라서 둥글게 지압을 해주는데 뭐 2번째 손가락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눈 주변 근육에 쌓인 피로를 좀 풀어주고요. 다크서클을 예방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시원해요. 쫙 눌러주고 여기서 딱 눌러주고 끝.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나이가 들면 자꾸 턱선이 무너져요. 맞아요. 얼굴이 자꾸 네모네집니다. 그래서 엄지하고 검지로요. 2 손가락을 턱선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려주면 팔자주름하고 턱 라인 정리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림프 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 마사지. 목 마사지. 네, 이 오른손으로는 왼쪽 요 목빗근을 해주고요. 네. 왼손으로는 오른쪽 목빗근. 이게 이제 쇄골에서 귀 뒤쪽까지 이어지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하고 머리를 연결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뭉치게 되면 안색이 되게 안 좋고 심지어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풀어주는 것이 좋거든요.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아, 뭐 별거 그냥? 아니에요. 네. 그냥 눌러요, 이렇게? 네. 요 근육을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로 눌러주시면 돼요. 엄지하고 그럼 엄청 시원하고 여기가 림프절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로션을 바르고 가면 훨씬 더 이게 매끄럽게 돼요. 지금은 다 좀 맨손이라서 좀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로션 바를 때 아니면 샤워할 때, 세안할 때 저는 꼭 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성분들 배우셨으면 이제 탈모 예방 얘기해야 됩니다. 네. 네, 탈모를 제일 기다리신 것 같네요. 네. 네. 여름철에 마지막 피부 고민이 바로 탈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그런데 가을을 보통 탈모의 계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을에요? 그럴까? 네. 낙엽도 떨어지는데 머리털도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털이 낙엽이었나?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건조한 날씨, 두피 건강 뭐 이런 것도 관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건조한 게 이제 가을철에 심해지면서 이제 많이 탈모가 되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여름철이 문제인 거예요. 여름철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네. 두피가 많이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땀도 많이 나죠. 피지 분비도 많죠. 그러면 두피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피가 토양이라고 생각한다면 토양이 좋지 않으면 나무가 잘 못 자라듯이 당연하죠. 머리카락도 잘 자랄 수가 없는 나쁜 토양이 되는 게 지금 이 여름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연로화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을철에 탈모 예방을 위한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머니들 이제 여름철이라고 나름 피부 보호한다고 선캡 쓰고 많이 나가시죠. 그쵸. 근데 선캡 쓰면 우리 두피는 어떡합니까? 머리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네, 네.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캡을 쓸 때는요. 제가 참 보기 흉해도 이렇게 수건을 둘러 쓴다거나. 네, 저 일하러 그러고 나가는 다녀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야외 활동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를 되게 피합니다. 네. 진짜 논밭일 하시는 어르신들은 머리 둘러 쓰셔야겠네요. 맞아요.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모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 수건, 아이스 수건. 네, 아이스 수건하고 녹차 그거를 두피에도 좀 적용시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녹차 티백을 머리 위에다 얹어놔요? 녹차 티백을 물에다가 해가지고 스프레이. 얘기했잖아요. 스프레이로. 네, 스프레이로 하시면 그러니까 좋습니다. 얼굴에만 하지 말고 두피에. 맞아요. 두피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열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탈모 예방에 또 팁이 하나가 있는 게요. 커피 찌꺼기 있죠. 네. 커피 찌꺼기. 카페인이 두피에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하고 탈모 예방을 한다. 집에 커피 찌꺼기가 없으면 근처 카페를 가가지고요. 커피 찌꺼기를 좀 달라 그러면 공짜로 나눠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머리 감을 때도 막 샴푸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물로 해주시면 두피의 자극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였어요. 네. 네. 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름에 땀띠가 정말 많이 나요. 땀띠 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교과서에도 땀띠는요,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습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기들 엉덩이 파우더 많이 뿌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건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 이제 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땀 많이 나는 부위에 예방 차원으로 파우더 같은 것 좀 뿌려주면 땀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의 강연이었습니다.